네,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인데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 뒤에 이제 문제로 돼 있는데 출제 예상 문제는 혹시나 뭐 이렇게 반복되거나 쓸데없이 이렇게 막 반복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좀 없고요. 좀 중요한 문제들로만 제가 이제 한번 뽑아본 거고요. 하여튼 기출 문제를 많이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면은 이제 뭐 모의고사 한 번 정도 풀어보면 이제 시간 관리, 모의고사는 이제 시간 관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뭐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파트 1은 이제 가장 중요한 처음 단계에 배우는 이제 금융통계학 부분이고요. 뭐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뭐 채권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확률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통계학 첫 번째는 이제 확률, 기본적인 확률의 개념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 얘기가 나옵니다. 확률 분포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기억하는 게 있죠.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고요. 우리 그 재무위험에서는 아무래도 이산 확률과 연속 확률, 이산 확률에 있어서는 이항 분포 모형을 많이 쓰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마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지겹게 듣겠죠, 그죠? 이항 분포 모형 우리가 그 옵션의 가치 평가 모형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정규 분포는 뭐 늘상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이산과 연속의 그 개념 차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 뭐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 공분산하면 여기 이제 상관계수까지 같이 들어가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 추정과 검정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추정과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간단히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기무가설, 대립가설 얘기 나오는 거죠. 기무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냐,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냐, 뭐 이거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또 검정하냐, 그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 중에는 이제 주로 이제 T 통계량을 많이 쓰죠. T 검정 통계량. 그래서 이 t 값이 나오면은 이 t 값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 정규 t 분포하고 정규 분포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요 요거를 이제 기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제 채택역이라고 하죠. 채택역. 우리가 그 기무가설 자체를 큰 변화가 없다. 마음속에는 대립가설을 지지하지만 기무가설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서 이 T 통계량을 보니까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기각역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검정 얘기 좀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무가설, 대립가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좀 있죠. 그죠? 1.56, 2.56 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추정 검증 지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회귀 분석인데요. 회귀 분석은 뭐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귀 분석은 공이 뭐를 알아야 돼요?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 좀 알아야 되고요. 가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해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등분산이라는 걸 가정했는데 이제 이분산. 그 다음에 이제 오토코릴레이션, 자기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 상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멀티콜리니어리티라고 하죠. 다중공선성,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모델의 정확성을 좀 해치는 그런 요인들, 그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변동성 얘기를 간단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변동성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학은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고 확률 개념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확률 법칙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여기 독립사건이다. 독립, 상호 배반
상호, 베타 이런 용어가 쓰는데 영어로는 mutual이 이제 상호라는 뜻이죠. mutually exclusive하다 그러죠. exclusive. 상호 베타적이다라는 얘기죠. exclusive라는 거 아시죠? 상호 베타적인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전이 딱 떨어져서 앞면을 보여주면 적어도 100% 뒷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은 mutually exclusive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mutually exclusive가 아니라 두 개가 동전을 두 번 던지는데 앞에 던진 것이 뒤에 던진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 자체가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동전을 던졌는데 앞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던질 때는 앞이 나왔다는 이유로 뒤에 앞이 나오거나 또는 뒤가 나오거나 그러한 어떤 가정이나 전제가 필요 없다는 거. 완전히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독립입니다. 물론 앞이 나오고 앞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독립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그죠? 어쨌든 공통적인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교집합 B라는 얘기는 A가 나타나고 B가 나타날 확률. 다시 말해서 동전 처음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두 번째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럼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죠? 그랬을 때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P, B, 바, A는 이건 뭡니까?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발생될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독립은 영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 A가 나타나든 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B가 나오는 데는. 그냥 B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것습니까? A하고 상관없이 B가 발생한다니까? B와 상관없이 A가 발생한다니까? 아니 같은 건 아니네 이건. 다른 거네. 이건 틀린 얘기고요. A와 B가 서로 상호 베타적인 사건이라면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는 뭐예요? P, A 교집합 B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교집합에 애당초 없다니까요. 애당초 없어. 상호 베타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합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반인, mutually exclusive라고 보시면 돼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요거 합집합은 요거. 근데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라는 얘기네. 그죠? PA 합집합 B는 나 5분의 3이거든. 그러면 PAUB라는 거는 이게 둘이 서로 배반이라며, 상호 베타적이라며, mutually exclusive라며. 그러면은 이거 없는 거 아니야, 빼는 거. 그러면 PA 확률과 PB 확률을 합치면 될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분의 3이면 PA는 좋네. 4분의 1 더하기 PB 이렇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PB 값 구하는 거. 그 5분의 3에서 4분의 1 빼면 되지 뭐. 5, 4, 20, 4, 3, 12, 12에서 5, 20분의 7이네 이거. 요건 앞으로 툭 나왔네. 답이어서.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 인구 중 A가 코로나를 가지고 있다. 0.0이에요. 코로나 갖고 있는 확률. A가 코로나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0.98이네. 여집합이라는 뜻이죠. 또한 코로나를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는 경우 감염자로 옳게 판정될 확률이 시험 결과 99.9%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잖아요. A라는 전제하에 걸렸어. 그거를 올바로 감염자로 이제 판단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은 경우 감염자로 옳게 판정될 확률이 99.9고요. 반면 비보균자가 정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은 1%예요. 그죠? 나 코로나 아니거든. 그런데 코로나라고 판정을 해. 이런 부분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 개념을 요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말을 듣고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0.01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코로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걸 우리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B라는 얘기네. 실제로 코로나를 가지고 있어.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거 뭐 나오니까 PB. 그냥 PA 교집합 B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또 다른 개념을 한번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PA 교집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거부터 먼저 씁시다. 자, 커피. 제가 그런 얘기죠. 커피인데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가 베트남에서 많이 나죠. 그죠? 이디야인가요? 뭐 거기 그거는 다 거의 베트남 커피라면서요. 하여튼 커피가 베트남에서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커피는 베트남에서 나는 커피와 베트남 바깥에서 나는 커피, 이가 전체 집합이겠죠, 그죠? 물론 베트남 바깥이 뭐 브라질이 될지 어딘지 몰라요. 다, 그죠? 나머지 다. 베트남에서 커피가 나거나 아니면 그 바깥에서 나거나, 그러면 전체 집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게 PB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 것 같아요. P, 요 는입니다. 커피인데 베트남에서 나, 이런 경우와 P, 커피인데 베트남 바깥에서 나, 이렇게로 바꿔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또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느냐면은 바로 이거죠. P, B, A, P, A잖아요. 맞죠? 더하기 P, B, A, P,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죠? 요거는 뭐,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요건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겠네. 뭐, P, B, 바 A, P, A.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수치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놈은 요 놈하고 똑같네, 뭐. 그럼 여기 다 나왔잖아요. 요 PA는 얼마였어? PA는 0.02. PB 바 A는 얼마야? PB 바 A는 얼마야? 99.9. 99.9. 99.9%. 곱하면 되고. 요건 뭐야? PB 바 A의 여집합. PB 바 A의 여집합. 0.01. 1%죠, 뭐. 1%. 0.999라고 합시다. 요거. 0.999. 그러면 되지 뭐. 곱하기 PA의 여집합은 얼마야? A의 여집합은 0.98. 그럼 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위에다 올려주면 되지 뭐. 이건 똑같은 거니까. 0.999 곱하기 얼마? 0.02. 이렇게 응용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고 이렇게 공식을 세우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건부 확률 이거고요. 이거는 항상 베트남 커피를 생각하시라고. 커피 났는데 그게 베트남이요. 커피가 났는데 베트남 바깥이야. 그러면 커피라고 하는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뭐. 그 중에 A 교집합 B는 요거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 확률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면 아마 67%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6이, 기대값이 6이고 분산이 2일 때 다음 확률 변수 이거의 분산은 얼마냐? 분산. 이거 분산 취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 상수항은 없어지고 요건 튀어나오면서 제곱이 돼버리죠? 4vx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야? vx가 2라며. 그럼 4 곱하기 2지 뭐. 8인데? 네. 1번이 답이 되겠네.